11월 22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간외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고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이 실적 발표를 하고 좋은 가이던스를 내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고 보통 이제 한 3, 4거래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던지 아니면 상승이 나오던지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일까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사실은 오늘은 좀 재미가 없는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죠. 이게 주도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2차전지 업종들이 올해 상반기를 주도했다면 결국 하반기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였는데 오늘 그게 엔비디아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은 대세 상승이 나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변동성이 사실상 너무 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테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11월 달 대선 앞두고 관련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이 두 개가 가장 강력하고, 이걸 제외하고는 딱히 지금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특히 지금 여러분들 저평가주, 뭐 우량주 이런 종목들 함부로 사면은 큰일 납니다. 네, 테마주에 순환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소외주가 되면은 끝도 없이 빠져요. 끝도 없이. 예, 지금은 무조건 뉴스 헤드라인에 그 관련된 업종과 테마가 걸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왜 반도체냐? 여러분들 최근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보셨죠? 지금 현대차, 기아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2분기, 3분기 가장 돈을 많이 번 기업 1위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까? 주식의 흐름을 보면은 피를 토해요. 이 지금 현대차, 기아차 주주분들이. 현대차의 주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역대급 실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이시나요? 쭉 떨어지고 있죠, 올해 하반기부터.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쭉 떨어지고 있죠. 물론 그 중간에 뭐 파업 리스크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실적을 전혀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대급 최저 실적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분기별로 계속적인 적자, 거의 지금 4분기여서 적자가 났어요. 5분기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대로 가. 네, 지수가 반대로 가죠. 5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었는데 반대로 갑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전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이제 3분기 때 그나마 적자폭을 좀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려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올해 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을 주식에 완전히 다 녹여낼 수 없고 필살 단어가 있잖아요. 선반영. 주가에 선반영되었습니다. 요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단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선반영이면은 그 다음 업종에 대한 그 실적까지 선반영해야 되고 왜 선반영이 6개월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런 말도 있죠. 실적을 만약에 최고 5천억 띄우면은 그 다음에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실적을 그보다 더 내야 되는데 각각의 업종과 산업은 성장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성장 기업이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에 30% 이상 올라가 성장주인데 참고로 반도체는 1년에 1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장주인데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라든가 2차원지 종목들은 1년에 이 성장률이 30% 이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을 아무리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결국 실적 투자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제 주식 못 쓰겠다. 이거 실적 완전히 꺾이고 있다. 이거 실적 어닝 쇼크 났다. 그때 사야 되지 않나. 실적 좋다라고 뉴스가 뜨는 순간부터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네, 이게 뭐 마법의 선반영 효과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우상향을 때릴 수도 있는 그렇게 좀 대단한 주식이 솔직히 없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수익이 될 만한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 신고점 랠리를 이어가는 주식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네. 보세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 우리나라의 지금 대형주 중에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어떤 종목이 있어요? 예전에 영풍제지 이런 건 올라가지. 사고 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들은 실적을 명확하게 시장에 녹여낼 수 없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뭐 주가를 지금 하기보다는 결국 실적이 가장 많이 눌러졌던 종목들이 반도체고 이제 고개를 들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공략을 하시되 이제 여러분들 뉴스가 반도체 업종들 좋습니다 나오면은 팔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좀 이따가 이 현대차랑 기아차 실적이 꺾었다. 이때 한번 사고 싶어요. 한 2024년도 상반기쯤에 내년에 지금 자동차에 대한 전망이 올해가 피크아웃이다. 내년에 리세션 조정 들어간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전기차에 대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 중에서 대부분이 전기차의 판매 부진을 손꼽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악재 리포트가 나올 때 그냥 주워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초가 이 현대차, 기아차를 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과 반대로 기대감으로 주가를 거의 1년 동안 선반영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많이 나온 순간 파셔야 된다. 자, 그리고 테마주 사실 오늘 월, 화, 수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변동성으로 추세가 나온 종목들을 뭐냐고 물었을 때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동훈 관련 테마주들 지금은 이제 정책주까지 올라가고 있죠. 네. 뭐 이민청 관련 테마주, 마약 수사 관련 테마주, 범죄 전쟁 관련 테마주들 이런 테마주가 올라갈 정도로 지금 파워가 센데 그 대신 왜 이렇게 세냐면은 다른 테마가 없어. 보통 우리나라가 여당 야당 2당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당 야당이죠. 민주당이랑 뭐 지금 국민의힘 보통 이제 거대 양당 체제인데 여기서 후보들이 붙으면서 그 테마주 후보주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총선에 나갈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총선에 나가서 결국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네 이재명 대표가 내년 대선에 무조건 나가겠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 후보가 원희룡, 오세훈, 뭐 한동훈 엄청나게 많아. 홍준표 뭐 지금까지 친다면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부각이 되고 여기서 인물들에 대한 주목도가 지속이 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인물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관련 테마주들은 3월 되기 전에 계속 반등성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거의 한 2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선주들을 여러분들 지금 사기꾼들이 문자 보내면서 아니면 리딩방에서 우선주 우리가 매집해서 올렸다. 다른 종목들 들어가실 거면은 뭐 가입하셔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상장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속지 마세요. 우선주는 워낙 유통 비율이 작아서 어느 정도 무회수가 붙으면은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요새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다른 뭐 카톡방이라든가 문자로 맨날 우선주 뭐 유유제약 최근 이런 거 사러 오잖아요. 한동훈 관련 테마주라고. 나중에는 못 팝니다. 우선주는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오늘은 뭐 내리지도 않고 제가 할 말만 많이 했는데 왜냐면은 별거 없어요. 오늘 시장이 별거 없어서 그냥 요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국채금리, 미국 양화 선물 별거 없습니다. 결국 내일이나 모레 안에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제외하고는 일정이 없거든요. 이번에 목요일날 미국 증시 휴장하죠. 추수감사절날 금요일날 조기 폐장하죠. 없어요 지금 이번 주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단타만 치면 된다. 네, 단타만 치시면 되니까 마음시장 하나씩 좀 확인하시고요. 저는 크린숍 쓰면은 내일 장정시장 그리고 9시에 라이브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재료가 이것도 일주일 전에 뉴스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해운 지수가 해운 운임 지수가 올랐다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크게 20%까지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왜곡되어 있고 수급 이리 몰렸다가 저리 몰렸다가 하기 때문에 수급 위주의 매매를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시간에 네,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는데 오늘 제가 내일 장전 시황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